자, 오늘도 펄어비스 얘기를 해봐야겠죠. 펄어비스가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지수 엄청 좋았죠.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이렇게 연달아 좋은, 이렇게 엄청난 타이밍에 너무 적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단기 이평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준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쨌든 상승을 바라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떨어진 게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은 게 있죠. 그 게임스컴에서 어쨌든 기대감을 받고 6만 원 구간 딱 갈라다가 딱 떨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올라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펄어비스의 단점도 설명을 드렸고 장점도 설명을 드렸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주가가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단점이 부각돼서 내려갈 수도 있고 회사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어? 뭐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에 영향이 있겠지만 뭐 지금 뭐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그냥 주가가 이렇게 하루 올랐다가 좀 아쉬운 모습 보였다가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떤 부분이 부각되어서 펄어비스가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이 펄어비스는 게임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올리진 않겠다. 그 동결 발언을 했어요.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최근 의원들의 어떤 포커싱이 변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 긍정적이죠. 금리가 어쨌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해도 게임주한테는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대박 호재가 나려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그 수량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한 1% 정도를 내년에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뭐 전쟁 여파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는 내년 금리 인하율을 0.5%로 하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1% 내려도 4.5%나 돼서 엄청난 고금리인데 내년에 이거를 0.5밖에 안 내린다고 내년에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5.0이에요, 내년에도. 아니 뭐 5.0이나 5.5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금리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논리는 고금리 상태다. 이 고금리 상태에서 어떤 가치주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시장은 이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펄어비스처럼 정말 누가 봐도 게임 너무 잘 만드는 회사고 기대가 되는 회사야. 근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 고금리 상태에서. 왜냐면은 펄어비스가 다행히도 지금 이 3조에서 2조 9천억 원대, 이 2조 후반대 시총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서예요. 네. 버는 돈에 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 비용, 뭐 R&D라든지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시장에서 좀 주가가 하락했을지언정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주가가 하락을 해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와도 역시 투자하길 잘했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다 무마시키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은행이 기준금리가 높아지거나 이걸 유지하는,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동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동결보다 더 좋은 거는 인하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만큼 인하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쨌든 떨어져야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한국은행도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펄어비스한테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이 펄어비스는 앞으로 나올 게임이 3개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트리플 A급 대작 게임입니다. 이거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게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뭐, 펄어비스는 몰라도, 뭐,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너무 화제가 됐었죠. 근데, 뭐,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높은 기준금리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효과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와 연장선상에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퍼러비스의 이제 기관 예상치인데 컨센셔스인데 어쨌든 2분기에 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검은사막 모바일이 아니라 검은사막 PC가 이제 서비스 10주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뜯어 고치는 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돼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재밌는데? 왜 이거 안 해? 하면서 대량으로 이슈가 됐어서 이 신규 서버가 혼잡이 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객관적인 소식이고 그래서 그거 힘에 더불어서 소폭 영업이익을 볼 거고 매출액도 좀 늘 거야. 그리고 어쨌든 적자 상태면 안 좋겠죠. 재무제표 상태가 어쨌든. 근데 펄어비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축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재무제표에서 최소한 적자 폭이라도 줄여나가거나 적자가 아니면 더 좋고 근데 다른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것보다 펄어비스는 흑자 전환하나 적자 전환하나 비슷비슷하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왜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왜 관심이 없냐면 어차피 나중에 이 게임 나오면 이 회사가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회사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치는 단기가 아니라 연간 컨센셔스를 보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개월수에 이제 3개월마다 컨센셔스인 거고 이건 1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붉은 사막이 내년 6월 내년 한 6월 정도 나올 거라고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 뛰는 거 보세요. 두 배죠. 그 영업이익 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2천, 최소 2,000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 대비해서,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매출액으로는 저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14만 원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라기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저평가라는 거지, 재무제표, 지금 펄어비스가 있는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만 환산을 하면은 저평가가 아니라,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플러스 될 거를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목표가가 최근에 올라가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아니 돈 못 번다면서 어떻게 목표가가 7만 원, 8만 원이 나오냐 이런 이 배경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붉은 사막 출시와 함께 이런 모멘텀 그리고 출시되기도 전에 어쨌든 TGA에서 더 게임 어워즈에서 출시일이나 데모 버전이 공개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뒤이어서 늦지 않게 붉은 사막 출시 후에 도깨비 그리고 이제 플랜 8이라고 하는 FPS 게임 FPS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트리플 A급 대작 FPS 게임까지. 그래서 뭐 장기간으로 본다면은 정말 미래 가치가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너지와 장기간 뷰를 넓게 보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고 절대 뭐 시장에서 망한다, 가망이 없다, 성공할 거란 보장이 있냐 없냐 그건 누구도 보장을 못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을 처음 선보인 건데 펄어비스 상장 이래로 처음 선보인 건데 이걸 성공시켜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비축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게임은 서비스 중이다. 지금도 서비스 중이고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0년짜리 게임이 10년이나 지난 게임이 이 대세 게임의 반열에 올라서 유저수가 늘었다. 이것만 보셔도 앞으로 나올 게임이 최소한 우리를 실망시킬 거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겠죠. 이런 정보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막 무턱대고 뭐 게임 잘 만드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